물리적 인터랙션, 훨씬 더 직관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노동입니다. 힘쓸 노에 움직일 동이거든요.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진을 시키게 되는데, 역사에 너무 큰 변화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203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500만 명이 사라져요. 저희는 로봇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워킹 로봇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트에서 대표로 일을 하면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갖다 팔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자라는 목표 하에 현재는 건물 내에서 물건을 나르는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뭐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위키피디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로봇은 다양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장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에서 썩 마음에 드는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와트가 정의하는 로봇은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크게 스스로 한다, 자율성,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환경 적응성, 그 다음에 반드시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수반돼야 된다. 이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세탁기는 일단 지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자율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를 돌려가지고 빨아야 되니까 물리적인 인터랙션도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변화하고 그때마다 뭔가 다르게 동작해야 되는 환경 적응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는 어떨까요? 컴퓨터나 요즘 이제 AI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는데, 자율성, 지가 알아서 동작하니까 자율성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동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환경 적응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빠져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저희는 산업용 로봇 팔도 로봇이 아니다, 그냥 기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팔도 환경 적응성이 없어요. 주어진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조금 더 복잡하게 모터가 많이 들어간 그러한 기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물리적 인터랙션이라고 좀 오류 없이 로봇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소 현학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훨씬 더 직관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노동입니다. 힘쓸 노에 움직일 동이거든요. 힘써서 움직인다. 이게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 저희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워킹 로봇이에요. 저희가 만드는 건물 내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택배 보관함 로봇인 W스테이션하고 층간 배송 로봇인 제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물 안에서 택배나 음식이나 또는 내부 문서 같은 것들을 배송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공간 경험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구간에 배송을 담당해야 되는 물류업체에게는 비용 감소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건물 내 배송 로봇이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매트릭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당 배송 건수, 얼마나 빨리 배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물품 커버리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많은 택배를 배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 커버리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작업 방식에 대한 비용 효용성, 쉽게 말해 가성비죠. 이 4가지 정도의 기준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간당 배송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멀티 배송 기능이라든지 스워브 드라이브 같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더 높은 물품 커버리지, 어떤 물건이든 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재 응용도 최대한 크게, 그리고 상용 택배사에서 취급하는 최대한의 무게인 30kg까지의 무게를 모두 커버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이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봇 팔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단차 극복 능력도 최대한 한 3cm 이상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가성비, 비용 효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차 구조라든지, 그리고 W스테이션이라는 별도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충방전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왜 와트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회사 이름 와트는 18세기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인물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진시키게 되는데, 이 변화가 너무 이제 역사에 남을 큰 변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물레방아나 풍차같이 자동으로 동작하는 기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증기기관의 상징성은
사람이 제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출력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최초의 기계 장치입니다. 이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실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량해서 적용한 인물이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의 효율,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뜻하는 단위인 와트가 되었어요. 저희가 편의점 김밥에 보면은 700와트면은 1분 20초, 1000와트면은 1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그 와트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일을 잘하니까 1분만 주면은 데필 수가 있고, 얘는 조금 일을 못하니까 한 1분 20초는 줘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제임스 와트 형님이 공학적으로도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증기기관을 상용화하면서 쓴 개념이 HP, 홀스파워, 마력입니다. 이 증기기관 하나면 말 한 3마리치는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사실은 마력을 저희가 단위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면은 말이 말마다 다 다르고 정형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떤 그 공학적인 단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작은 마케팅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제임스 와트 형님은 훌륭한 이제 CTO이자 CEO이지 않았나,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개념을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저희도 HP, 근데 이제 홀스파워가 아니고 휴먼 파워라는 단위로 소통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 몇 인분치 하냐 이겁니다. 로봇의 경쟁 대상이 결국에는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로봇을 팔다 보면은 많이 듣는 소리가 그 돈이면은 그 사람 한 명 쓰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판매할 때 이 가격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몇 명 쓰는 것보다 저희가 저렴할 수 있으니까 로봇을 도입하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HP라고 설명하진 않지만 보통 몇 인분이라고 한글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출시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한 0.8인분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가격을 싸게 제공함으로써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갈 길이 꽤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의 지향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 낮은 휴먼 파워의 로봇을 어떻게 더 싸게 만들어서 팔까? 로봇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휴먼 파워의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 임금에 팔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향점이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겠다 이고, 공학적 구호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로봇 사업의 본질을 꿰뚫는 구호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팔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을 씁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로봇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라는 방식의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정하게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을 집어 넣어야지만 이거를 비용 절감분으로 사업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원래 쓰고 있는데 로봇이 그걸 보조하는 역할이 되어버리면은 이 비용이 절감 비용이 아니고 추가 비용이 돼버립니다. 저희가 그 정도의 지향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도 산업혁명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시당초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거야, 로봇은 사람을 대체해야만 해 라는 관점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갈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물 내 배송 로봇을 지금의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처럼 굉장히 당연하게 존재하는 인프라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내 배송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가 정말 모든 빅테크 기업이 다 들어올 만한 큰 시장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초기 진입 포인트로서 잡기에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거점 삼아서 저희가 말씀드린 훨씬 더 제너럴하게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이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지금 제임스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일하는 공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폼팩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로봇도 사람하고 동일한 폼팩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노동을 할 때 주로 이 상체를 사용해서 돈을 법니다. 하체는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비스 로봇씬에서 서빙 로봇이나 청소 로봇 외에 별다른 성공 사례가 없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사람이 일하던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처럼 복잡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양팔 휴머노이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 다리보다 오히려 바퀴가 더 효율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큰 그림 하에서 실내에서 이동에 필요한 층간 이동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모바일 베이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사람 폼팩터랑 굉장히 유사한 로봇 팔과 제어 기술들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강기를 제어할 때 사람처럼 카메라로 보고 사람처럼 버튼을 눌러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러한 관점 하에서 나온 접근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에 대해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노동력이라는 건 어떤 건가? 기본적으로 힘이 좀 세면 좋겠네요. 무거운 것도 좀 잘 들고 또 장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주면은 빠르게 배워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 잘한다라는 정성적인 개념을 조금 정량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성인 남성이 한 150W 정도의 출력을 낼 수가 있고요. 훈련 잘 된 운동선수가 한 300W 정도의 노미널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뿐만 아니라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IQ까지 고려하더라도 사람의 신체 능력은 대개 평균에서부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에 되는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 스펙의 한 2배 정도를 저희가 목표하는 스펙으로 잡는다면 사람보다 한 2배는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GPT 조련하듯이 한 2, 3일만 가르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볼 땐 평균 임금을 고려해도 한 1년에 7천만 원 정도는 로봇이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제조 모델로 옮겨와가지고 내용 연수, 그 다음에 뭐 ROI, 그 다음에 전환 비용까지 싹 다 고려를 한다고 해도 판매가 기준 1억 원을 받고도 팔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가 한 3,600만 명 정도 됩니다. 10년 내에 생산 가능 인구 500만 명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 인력만 대체를 해도 500조입니다. 단순히 뭐 시장이 얼마나 크다 이런 어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구 감소가 확정된 이상 누군가는 이걸 해내야 됩니다. 뭐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이 감소하는 노동력을 어떠한 로봇 같은 걸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는 로봇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왜 휴먼 파워라는 단위에 기반해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서 대체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 잘하는 배송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기술들이 진짜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저희가 그 기술을 만드는 순간에는 어떠한 맥락 하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